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면 내 커리어가 꼬일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회사를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니다가 혹시 언니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고민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혹시 원래 다 직장은 이런 거냐고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이제 사원급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은 이 직장 상사 때문에 얘 커리어가 꼬이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장 상사들은 조금 사람의 커리어를 잘못하면 크게 꼬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엮이지 말으라 약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법한 상사이긴 해요. 일단 이 직장 상사는 대리라고 제가 직급을 딱 칭할게요. 대리님인데 아무래도 사원, 주임,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이렇게 있으면 그 대리님께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원한테 일을 시켜요. 땡땡씨 이거 이렇게 일을 해줘요. 그래서 사원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제 업무가 여기랑 여기가 빵꾸가 나 있는 거야. 이거를 대리님이 어디서 이제 그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와야 되는데 승인이 전혀 안 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대리님 이거 승인 나게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대리님이 이제 그걸 제출을 급하게 합니다. 관련 부서로. 근데 관련 부서에서 띠로링 전화가 왔어요. 저기 죄송한데 누가 서류를 이렇게 냅니까? 일을 누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안 팀장님은 차장님 직급이죠.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극대노. 이거 누가 했어? 누구야? 이렇게 됐는데 대리님이 웃으면서 그거 땡땡씨 사원님께서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렇게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내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차장님이 이제 좀 나무란 거죠. 사원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저 아닌데요, 저 사람인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꼭 그때마다 대리님은 이 사람이 담당했는데요. 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 대리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거나 해야 될 때는 그 대리님이 메인 단독으로 이제 보고를 이렇게 올리거나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날밤을 새면서 완전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이며 막 그 관련 임원분들이며 막 박수를 치면서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죠. 역시 땡땡 대리는 나중에 진짜 임원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능력이 좋고 출중한 사람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막 보고서나 이런 거를 보고 그렇게 대단하게 칭하는데 의외로 팀 안으로 들어오면은 허술한 게 너무 많고 생각보다 제대로 해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딱히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임원이나 다른 사람이 빠져있을 때 이제 부장급, 과장급이랑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그 대리님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를 막 하면서 자기 이제 자기 관련 얘기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막 자기 게임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회의 시간에. 다른 팀 부장님이 이렇게 슬쩍 보더니 이 팀 완전 막 나가네. 땡땡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거 다들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리듯이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한 귀로 흘리는 듯한 뉘앙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행동이 뭔가 완전 윗사람을 봤을 때는 퍼포먼스를 쫙 보여주면서 그냥 비슷한 직급끼리 있을 때는 뭐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약간 이러는 스타일이고 심지어 사원이랑 부딪혔을 때는 그 땡땡 사원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독박을 쓰는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가 거기가 이제 러시아랑 좀 얘기가 오가는 그런 회사인데 러시아 말을 그 대리님이 모르신대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팀원들은 러시아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어떤 사원이 담당을 하는데 그 러시아 말을 되게 잘하는 사원인가 봐요. 그래서 러시아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약간 통역해가지고 보고서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통역자 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며칠까지 우리가 납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케이 하고 이제 그거를 보고를 올렸대요. 근데 지나가다가 다른 팀 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은 거기 좀 바쁘다고 들었는데 납기일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대리님은 러시아 말을 일절 모르신대요. 아예 모르는 사람. 러시아 말로 안녕이라는 말도 모른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대뜸 이사님을 찾아가서, 이사님이 엄청 높잖아요. 그 이사님을 찾아가서 러시아 쪽에서 납기일을 못 지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이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거를 못 지키면 그 회사에서 손해가 엄청 난가 봐요. 러시아 쪽에 전화해서 막 화를 낸 거죠. 왜 그거를 못 지키냐, 납기일을 왜 못 지키냐 이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다시 또 그 사원한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그 납기일에 맞춰서 준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냐?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언제 납기일을 못 맞춘다고 했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하면서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죠. 양쪽 다.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원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그 납기일을 못 맞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도 이렇게 해온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거래처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님이 이 일 책임진 사람 누구야 하니까 그 대리님이 저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렸냐 이렇게 된 거죠, 사원한테. 근데 그 사원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소문이 퍼진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사원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회사에서 제정신 아닌 상태로 일을 하고 밤마다 집에 가서 막 술 마시고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일주일이 딱 지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 그 대리님이 이사님한테 찾아가서 대뜸 납기일을 못 지킨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직급들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사람들끼리 막 오해하게 만들고 사원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물어보기 민감한 문제들을 잘 모르는 사원이나 주임급한테 그것 좀 물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거기 조금 거만한 것 같은데 그 거래처 똑바로 해달라고 이사님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부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자기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원을 시켜서 자꾸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잘못 엮이면 진짜 커리어 아작납니다. 나만 그 직장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수습기간이었던 사람은 뭐 잘린다든지 인턴도 안 좋은 소문이 돌면서 막 잘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정규직인데도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거죠. 건설사나 이런 데도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담당자가 아니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두로 찾고 이렇게 사람들을 정신이 이렇게 나가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 기록이 안 남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꼭 사원 핑계를 딱 대면서 야 내가 실수하겠냐? 네가 실수하겠냐? 네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일수록 사실은 그런 수직적인 회사일수록 더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고 어디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누가 받았고 이거 담당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명확해야 되는 회사들이 명확하게 안 남기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원급이나 주임급이 막 들어와가지고 뭐 대리급도 그렇고요.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야. 왜 갑자기 그런 걸 그렇게 무섭게 기록을 남겨?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대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번,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의외로 실실 웃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표정 변화 없이 막 이렇게 항상 같은 표정 있잖아요. 항상 이 표정이든지 항상 이 표정이든지 그냥 표정 변화 없이 영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2번째, 모른 척한다. 분명히 그 사건에 자기도 껴있어. 약간 자기도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하는 거죠.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 네가 착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 3번째, 자기가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 순간에는 미친 사람처럼 막 목숨을 건다. 자기가 단독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4번째, 생각보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리다. 남들이 봤을 때, 임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능력 있다. 나중에도 임원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인정받았겠다. 남들한테 자기를 잘 드러내지도 않겠다. 사람들을 계속 꼬여놓고 그냥 발 빼겠다? 인성도 쓰레기죠. 이 모든 것들이 총집합이 되면은 보통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커리어가 많이 꼬입니다. 그게 되게 사악한 거거든요. 되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서 그런 사람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안 좋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약간 저희 직장 동료들도 그 얘기를 듣더니 나 그런 식으로 잘린 사람 봤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직장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직장이 나름대로 우리의 그 문화권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만들어진 형성된 문화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식의 문화가 남아있는 건 정말로 우리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직장에서도 정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수직적으로 만들면 그래요. 물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수직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업어서 갈 수 있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로 인해서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직장 상사들 사실은 정말 투명하고 다 기록으로 남기고 정말 괜찮은 직장에 있었다면은 살아남지 못했을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도 가벼운 행동이고 이기적인 행동이고 누가 봐도 딱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직적이고 뭔가 꼬롬한 게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니까 꼬롬한 게 있는 직장에서는 참 이런 사람들이 날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직장 상사와 1대1로 엮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대1로 엮이되 1대1로 엮이지 말라고 했어요. 사원이 한 3명이 껴있어. 얘네들한테 똑같이 업무를 줬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상황이 아작났을 때 이 3명이 동시에 입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는 나랑 비슷한 급에 있는 애들이랑 약간 조금 도원 결의를 해줘야 돼요. 야, 너도? 야, 나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원 결의를 좀 해야 돼요. 한날 한시에 죽자. 그리고 저 새끼를 몰아내자. 약간 이런 게 있어야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안 좋고 꼬로만 행동을 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입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모든 내용들을 1대1로 남기지 말고 다대1 또는 뭐 기록 이렇게 다 같이 보는 메신저 창에 어디까지 했습니다. 다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발을 못 빼요. 그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감정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약간 걔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그게 딱 뉘앙스가 들통이 나버리면은 그 대리가 갑자기 확 돌변하면서 저 자식을 죽여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되게 쎄하고 꼬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이런 상상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돌하거나 내가 쟤를 막 싫어한다거나 이런 뉘앙스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그 대리가 고인물일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 직장에서 이미 막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막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고 능력도 막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이 직장에서 그 대리와 동생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입사한 시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행인 거지 사실은 그 대리가 들어온 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면은 더 당해내기가 어렵거든요. 최대한 엮이지 말고 1대1로 얘기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감정적으로 엮이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조언이 끝이 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태풍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요하잖아. 자기는 되게 인정도 받고 막 이렇게 룰루랄라 하잖아요. 지만 멀쩡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회오리 치듯이 그 안에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있으면서 힘들겠어요. 되게 조심해야 된다. 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